을지문덕의 눈부신 전과 소식이 평양성에 도착했을 때 왕궁 안은 들썩였다. 대전 안에 모인 모든 귀족과 신료들의 얼굴엔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믿기지 않는 듯한 경외감이 가득했지. 모두들 웅성거렸고 보고를 듣던 영양왕은 말을 잃은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보고서만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 영양왕의 손가락은 눈에 띄게 떨렸고 보고서를 든 소나귀엔 힘이 들어가 종이가 가볍게 구겨졌지. 그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서야 어렵게 입을 열었어. 고생이 많았소. 을지문덕 장군. 을지문덕은 그런 영양왕을 마주하며 절도 있는 모습으로 예를 표했지만 그의 얼굴엔 조금의 미동도 없었지. 장군의 차가운 눈빛 속엔 오직 완벽한 자신감과 전투에서의 냉철함만이 존재했어. 하지만 영양왕의 마음속엔 보이지 않는 서리빨이 내리고 있었지. 젠장할. 왜 이렇게 완벽하게 잘 해낸 거야? 이렇게 공을 세우면 이제 을지문덕이 나에게 어떤 눈으로 보겠어? 앞으로 내가 이들의 목소리를 제어할 수 있을까? 왕은 슬쩍 옆을 돌아봤어. 망리지 연태조는 마치 자신이 이미 고구려의 실권자인 양 기세등등하게 서서 주변 대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미소 짓고 있었지. 동북아의 막강한 철강으로 무장한 병력과 말갈족의 지지를 얻은 연태조는 이제 평양성에서 그 어떤 대인보다 강력한 권력과 위세를 자랑하고 있었어. 연태조 대인이 없었더라면 이번 승리는 불가능했을 것이오. 역시 동북아가 고구려의 진정한 버팀목이오. 대인들과 귀족들은 연태조와 을지문덕을 향한 칭송을 아끼지 않았어. 너나 할 것 없이 두 사람을 칭찬하며 환호했고 두 사람의 위험 앞에 허리를 굽혔지. 이 분위기 속에서 왕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는 듯했어. 영양왕은 조용히 숨을 들이마시며 쓴맛 나는 탄식을 내뱉었어. 이러다간 내 왕권이 흔들리는 건 시간 문제다. 나는 이제 내 궁궐에서도 소외되는 신세가 되는 것인가? 이런 광경을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건 왕뿐만이 아니었어. 왕의 이복 동생 고건무 역시 굳은 얼굴로 주변 분위기를 불편하게 지켜보고 있었지. 그의 주먹이 가볍게 움켜쥐어졌고 입술은 못마땅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 이대로 가면 나는 언제쯤 형의 그늘을 벗어나 독자적인 힘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언제까지나 형과 을지문덕 그리고 연태조의 그늘 아래서만 머물 순 없다. 두 형제는 비슷한 야망과 권력욕을 품었지만 서로를 철저히 경계했지. 왕의 자리를 둘러싼 두 사람의 긴장감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칼날처럼 날카롭게 흐르고 있었어. 을지문덕과 연태조의 환호 속에서도 왕궁의 깊은 그림자 속에선 왕과 이복 동생의 깊고 무거운 불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 전쟁에서 얻은 승리의 환희마저 덮어버릴 만큼 평양성 안엔 미묘하고도 치열한 권력의 암투가 시작되고 있었어. 장안성 황궁 대전 안은 마치 살얼음 위를 걷는 듯한 긴장감이 가득했어. 문무백관들은 수문제의 분노 앞에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고 있었지. 천하를 통일한 황제의 분노는 그 어느 때보다 거칠고 매서웠어. 그의 목소리는 대전의 기둥을 뒤흔들 만큼 격렬했고 눈동자엔 살기 어린 붉은 빛이 번득였지. 짐이 어떻게 대륙을 하나로 통일했는데 어찌 감히 고작 변방의 미개한 오랑캐가 내 성을 무너뜨리고 함대를 불태운단 말이냐. 수문제는 탁자를 주먹으로 콱 내리쳤어. 무거운 탁상이 휘청이며 상 위에 찻잔들이 깨지고 뜨거운 차가 바닥에 쏟아졌지. 황제의 경로는 이제 이성을 넘어서 광기에 가까웠어. 영주성도 모자라 산둥반도까지. 그것도 내 전함 500척을 한순간에 불태웠다고? 이 치욕을 그대로 넘길 수는 없다. 수문제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떨리는 신하들을 향해 명령했지. 한왕 양량과 왕세적을 들라. 곧 황궁의 육중한 문이 열리고 전투의 중압감을 지닌 채 두 사람이 대전에 들어섰어. 양량과 왕세적은 수문제 앞에 엎드리며 차갑고 결연한 얼굴로 침묵했어. 그들은 이미 이 부름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 수문제는 두 사람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내며 낮고 차갑게 선언했지. 너희 둘을 고구려 토벌의 총사령관으로 삼겠다. 한치의 자비도 없이 단 한 놈도 남김없이 목을 베어 내 앞에 가져오라. 고구려란 나라를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려라.
이것이 짐의 명령이다. 양양과 왕세적은 즉각 고개를 숙이며 큰 소리로 답했지. 황제 폐하의 분부를 받들겠나이다. 수문제는 다시금 크게 숨을 몰아쉬고는 분노를 담아 다시 선언했어. 짐은 지금 이 순간부터 고구려의 영양왕에게 내려진 모든 직책과 자기를 박탈한다. 감히 짐의 권위를 모독한 오랑캐의 왕에게 관직이라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신하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어. 고구려가 수나라의 신하국이라는 생각이 황제의 마음 깊숙이 박혀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거든. 이건 전쟁을 넘어 황제의 자존심을 걸고 벌이는 혈전이 될 거라는 걸 모두가 직감했지. 장안성의 하늘은 곧 짙은 구름으로 뒤덮였고 거리마다 출정하는 병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갑옷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메아리 쳤어. 성 전체가 전운에 휩싸였지. 수문제의 분노는 그렇게 고구려로 향한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 되었어. 수나라 대군이 고구려를 향해 출병했다는 소식이 평양성에 도착한 순간 궁궐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긴장감으로 꽉 차 있었어. 영양왕은 급히 제가회의를 소집했고 왕궁의 대전은 수많은 귀족과 장군들로 가득 찼지.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놈들은 30만 대군이라 하오. 대인들과 귀족들은 서로 얼굴을 맞대며 이런저런 의견들을 급히 쏟아냈어. 하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서로 목소리만 높아지고 있었지. 바로 그때 누군가가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어. 이 모든 일은 을지문덕 장군과 연태조 대인이 저지른 일 아닙니까? 괜히 수나라를 자극하지 않았다면 이런 대군이 고구려로 몰려오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대전 안이 순간 싸늘하게 얼어붙었어. 그 비난에 연태조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날카로운 눈빛으로 목소리를 높였지.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아니었다면 놈들이 더 일찍 쳐들어왔을 것이요. 함부로 말을 삼가시오. 하지만 정작 모두의 시선이 향한 을지문덕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눈을 조용히 감은 채 생각에 잠겨 있었어. 주변의 소란도 연태조의 격정적인 항변도 그의 귓게는 닿지 않는 듯했지. 그는 이미 머릿속으로 다가올 전투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거야. 요서를 침략한 것도 결국 수나라가 머지않아 고구려를 침공할 것을 미리 간파하고 놈들의 요충지를 먼저 공격해 타격을 준 것이었으니까. 마침내 을지문덕은 천천히 눈을 뜨고는 자리에서 일어섰어.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에는 압도적인 존재감과 차분한 자신감이 서려 있었지.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대전 안에 울려 퍼졌어. 총지휘권을 소장에게 맡겨주십시오. 놈들이 요하를 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순간 회의장은 숨소리조차 없이 고요해졌어. 모든 귀족과 장수들의 눈이 을지문덕을 향해 휘둥그레졌고 놀라움과 의심이 뒤섞인 수군거림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놈들은 무려 30만 대군이라 하였소. 그 군세가 요하를 넘지 못한다니 어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단 말이오. 을지문덕은 그 말을 무겁게 받아 넘기며 단호하게 대답했어. 만일 놈들이 요하를 넘는다면 소장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 강인하고 차가운 확신으로 가득 찬 을지문덕의 모습에 모두가 압도되었지. 연태조는 순간적으로 그의 곁에서 한 걸음 물러났어. 연태조는 지킬 것이 너무 많았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을지문덕의 무모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발언에 회의장에 모인 모두가 묘한 신뢰를 느끼기 시작했어. 어쩌면 저 사람이라면 정말 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을지문덕은 차갑고 냉철한 눈빛으로 모든 귀족과 장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어. 그리고는 왕을 향해 천천히 무릎을 꿇으며 다시 한번 분명히 선언했지. 태왕께서 믿어주신다면 소장이 반드시 고구려의 강토를 지켜내겠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전장은 이미 을지문덕의 손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없었어. 그렇게 평양성 대전의 긴장된 공기는 결의와 신뢰로 바뀌었고 고구려의 운명을 건 위대한 전쟁이 을지문덕의 손에서 시작되고 있었던 거야. 6월의 장마는 마치 하늘이 찢어진 듯 거칠게 쏟아졌어. 하늘 위엔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끝도 없이 펼쳐진 장안성 밖의 드넓은 평야는 이내 빗물과 진흙으로 범벅이 되었지. 그러나 이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나라의 군대는 장엄한 위용을 갖추고 화려한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었어. 지평선을 가득 메운 30만 병력은 장마철의 어두운 하늘 아래에서 오히려 더 선명하게 빛났지. 병사들은 푸른색과 적색, 금빛이 어우러진 찬란한 갑옷을 입고 있었고 군기들은 바람에 펄럭이며 장엄한 모습을 자아냈어. 수백 개의 북이 동시에 울리며 천지를 뒤흔들었고 기병의 말발굽 소리는 마치 천둥처럼 땅을 울렸지. 그 군세의 맨 앞에는 한왕 양양과 왕세적이 서 있었어. 두 사람은 화려한 비단 망토에 금빛 갑옷을 걸치고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군대 앞에 섰지. 양양의 투구 위엔 화려한 꿩 깃털이 휘날렸고 왕세적의 갑옷은 보석 장식이 박혀 있어 위엄과 화려함이 넘쳐났어. 한왕 양양은 병사들을 향해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크게 외쳤어.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 우리는 이 대륙을 하나로 묶은 천하의 수나라다. 고구려 오랑캐들이 우리 땅을 넘보고 우리 함선을 불태운 것은 하늘 아래 용서할 수 없는 죄악이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과 오만으로 가득했고 병사들은 함성과 함께 창과 검을 치켜들며 응답했지. 왕세적 역시 이어서 굳건한 음성으로 병사들의 사기를 높였어. 우리의 병력은 천하를 정복한 용사들이고 우리의 기병은 세상을 짓밟은 철의 군대다. 고구려의 교만함을 짓밟고 그들의 수도 평양을 잿더미로 만들어 우리의 강력함을 만천에 알리자. 병사들은 우렁찬 함성과 함께 땅을 세게 밟으며 출정을 위한 결의를 높였어. 북소리가 다시 한번 하늘을 찢었고 기병대의 철갑이 부딪히는 소리가 전장을 가득 채웠지. 수나라의 병사들은 이 전쟁의 승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 그들은 이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대륙의 용사들이었고 고구려와의 전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리라 믿었지. 마침내 양양이 허공에 검을 높이 치켜들고는 명령했어. 모두 전진하라. 우리의 깃발이 평양성에 꽂힐 때까지 멈추지 말라. 명령이 떨어지자 30만의 병사들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 그 모습은 장엄하고 위압적이었으며 하늘 아래를 뒤덮은 비구름조차 그들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지. 하지만 그들의 교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을지문덕은 이미 수나라군의 징역로와 움직임을 냉정히 관찰하며 조용히 함정을 준비하고 있었어. 장마철의 진흙탕과 범람하는 강물, 그리고 무거운 갑옷과 보급품이 그들에게 어떤 재앙을 불러올지 아직 수나라군은 전혀 깨닫지 못했지. 이렇게 하늘을 찌를 듯한 자신감과 화려한 출정식 뒤에 숨어있는 비극적 운명을 오직 을지문덕만이 차가운 눈빛으로 예감하고 있었어.